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국가직 공무원 직업상담사 직렬 직업상담 심리학 개론 핵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7강 목표 설정 및 진로 시간 전망과 인지적 명확성의 사정이에요. 첫 번째 목표 설정 및 진로 시간 전망인데요. 이 목표는요, 상담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내담자들의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또한 목표 설정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협조적 과정이에요. 상담자의 개입은 내담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돕기 위해서예요. 목표 설정의 용도는요, 이 목표 설정을 함으로써 상담의 방향을 제공하게 되고요. 상담 전략의 선택 및 개입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게 돼요. 또한 상담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 또한 제공하게 돼요. 바람직한 목표 설정 방향은 일단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만 해요. 아울러서 내담자의 목표는요, 상담자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 즉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 가능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진로 시간 전망은 진로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의 정신적 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상담자는 진로 시간 전망의 개입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내담자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목표에 연결시키며 내담자로 하여금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요.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의 사용 목적은요, 총 8가지가 있다고 했었어요.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기 위해, 계획 기술을 연습시키기 위해, 진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이 8가지를 이렇게 외웠죠. 미미 미개목 현계진, 미미 미개목 현계진, 리드미컬하게 음의 고조를 살려서 외워주시면 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는 진로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측면 중에서 방향성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미래가 실제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기 위해,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심어주기 위해, 목표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는 진로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측면 중에서 변별성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고요.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기 위해, 계획 기술을 연습시키기 위해, 진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는 통합성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잘 구분해서 외워두시기 바래요. 진로 계획은요, 내담자의 전 생애를 조망하는 시각들을 제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휴즈라는 사람이 객관적 진로와 주관적 진로를 구분해 놨는데요. 이 객관적 진로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애 주기 동안 가졌던 일련의 지위예요. 때문에 외적인 관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주관적 진로는 직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외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만 그냥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차원의 진로 결정은, 과거 초점의 진로 결정은요, 과거에 초점을 둔 진로 결정은 기본적으로 직업 상담을 요청하지 않아요. 가족의 전통에 맞는 직업을 찾으며 세습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뿐이에요. 현재 초점을 둔 진로 결정은 지금 당장 직업이 필요해서 온 경우거든요. 그 때문에 생존적인 문제나 단기적 만족을 제공하는 오락에 더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미래에 초점을 둔 진로 결정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미래의 직업을 설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직업 상담을 하게 돼요. 상담자는 내담자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힘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기법을 사용하며 진로 계획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코틀의 원형 검사를 보시면요, 이 원형 검사의 의의는요,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간 전망 개입 도구예요. 이 원이 나타내는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 각각의 원의 크기가 나타내는 것은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해당하는 원을 크게 그렸다는 사람은 과거에 좀 집착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원의 배치는요,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원이 전혀 만나지 않는 것, 또는 접하는 것, 겹치는 것, 포함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원의 배치 구조가 있겠죠?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코틀의 원형 검사에 기초한 시간 전망 개입은 아까 말했죠.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진로 시간 전망 개입의 세 가지 측면은요.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에서 방변통이라고 해요. 방향성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고, 변별성은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촉구한다. 미계목이 아까 외웠던 거. 통합성은 현재의 행동을 미래의 결과와 연계시키고 계획 기술을 연습시켜서 진로 인식을 고취시킨다. 현계진 외웠던 거 합쳐주시면 되겠네요. 원의 배치에 따른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를 살펴보면요. 어떤 것도 접해있지 않은 원은요. 느낌상으로 딱 오죠. 시간 차원의 고립을 의미하며 자신의 미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접해있는 원은요. 시간 차원의 연결을 의미하며 구별된 사건의 선형적 흐름을 뜻하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중첩된 원, 교차했다는 의미죠. 시간 차원의 연합을 의미하며 과거가 현재, 그리고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요. 완전히 중첩된 것, 포함관계에 있는 원은요. 시간 차원의 통합을 의미하며 오로지 현재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지적 명확성의 사정인데요. 인지적 명확성의 의미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환경적 상황에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담자에게 인지적 명확성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상담을 한 후에 직업 상담을 해야 되고요.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개인 상담도 넓은 의미에서 직업 상담 과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인지적 명확성 문제의 원인과 직업 상담 과정을 볼게요. 인지적 명확성 문제의 원인, 정보 결핍인데요. 이 정보 결핍은 자신과 직업에 대한 단순한 지식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보 사용 불능에 의한 성장 결핍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정보의 변별력 불능에 의한 과도한 정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업 상담은 곧바로 실시해도 관계가 없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경험 부족이나 가치관 고착에 따른 고정성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있거나 또는 심리적 문제에 따른 고정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역시 직업 상담을 곧바로 실시해도 상관이 없어요.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는 잘못된 결정 방식이 진지한 결정을 방해하는 경우이거나 낮은 효능감이 다른 선택 사항에 대한 고려를 방해하는 경우, 또는 비논리적 사고나 다른 배제적 사고 유형에서 의사결정 방해가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공포증이나 말 더듬 등의 문제가 직업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를 경미한 정신건강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정신적인 치료를 한 후에 직업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약물남용 장애라든지 정신증으로 인한 직업 선택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역시 다른 정신과 치료를 한 후에 직업 상담을 실시해야 해요. 외적 요인은 주변 사람과의 사별이나 부부간의 불화 등과 같은 일시적인 위기, 또는 실업 등과 같은 일시적 장기적으로 직업 문제에 집중하기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는 개인 상담을 한 후에 직업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 및 상담자의 개입 방법인데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것이에요.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은 총 14가지가 있어요. 단순 오정보, 복잡한 오정보, 그리고 가정된 불가능 또는 가정된 불가피성이라고 하죠. 구체성의 괴려,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착오, 무력감이 있고요. 비난하기, 양면적 사고, 파행적 의사소통, 강박적 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걸러내기가 있고 고정성이 있어요.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이 있고요.
자기 인식의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14가지를 단순하고 복잡한 가구원, 무비 양박강, 영화 볼 땐 양박강, 영화 끝나면 문 걸고 잘자, 이렇게 14가지를 외웠단 말이에요. 단순 오정보는요, 내담자가 그 대학은 부자들만 다닐 수 있어요. 학생들 대부분이 강남 출신이에요. 상담자가 그 대학에 대해서 부정적이군요.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 강남 출신은 10%밖에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면 끝나는 것이에요. 복잡한 오정보를 보실까요? 대학을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그 대학에 재학 중인 4명의 학생을 아는데 모두 강남 출신인걸요. 상담자가 논리적으로 분석해 볼까요? 그 대학 재학생이 계략적으로 5,000명 정도 있는데 단지 4명만 만나보고 그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군요. 라는 이런 논리적인 분석을 하게 돼요. 가정된 불가능, 가정된 불가피성은 난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정된 불가능이라는 것이요. 내담자가 근거도 없이 자신의 능력과 역량에 대해서 부정적인 심상을 가지는 것을 가정된 불가능, 가정된 불가피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열심히 준비하셨으니까 합격하실 거예요. 라는 이런 격려를 사용하죠. 물론 논리적 분석도 있어요. 구체성의 계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 막연히 내담자가 요즘은 취직을 하기가 어렵다고들 해요. 그래요? 그럼 실제 사실이 어떤지 알아볼까요? 하고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상담자는 이렇게 구체화시키기를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5번째는 원인과 결과의 착오예요. 원인과 결과의 착오는요. 내담자가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담자가 그 분야에 사업하시는 여성들은 대부분 이혼한다고 해요. 그 분야에서 일하는 거랑 이혼하고 무슨 인과관계 성립하나요? 상담자가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혼율과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여성들의 이혼율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논리적인 분석을 해주는 것이죠. 무력감이라는 거요. 난 가족도 있고 직장도 구해야 하는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껴요. 무력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상담자가 일단 선생님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는 이 지시적 상상을 말하고 있어요. 비난하기, 제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는데 사람들이 제가 꼭 아버지를 닮았대요. 이렇게 비난하기를 하니까 상담자가 알코올 중독이 유전적 요인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은 그렇다면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일을 무엇을 했네요? 라고 이렇게 직면을 시켜버리죠. 곧바로. 양면적 사고, 양면적 내담자가 보실까요? 난 전자공학 전공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낙제할 것 같아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낙제할 것을 또 고민하고 있죠. 상담자가 성적이 꽤 안 좋은데 다른 대학을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군요.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로 전자공학 꼭 전공해야 해 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라는 이 역설적 사고에 의한 증상의 기술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역설적 사고에 의한 증상의 기술이라는 것은요. 바꿔야 할 사고를 인식시키고요. 이 바꾼 사고를 계속해서 지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에요. 파행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담자가 진로일기 작성하는 게 왜 힘든지 이젠 아셨죠? 근데 멋진 영화를 볼 생각을 하니까 즐거워요. 상담자가 진로에 대한 것을 제안할 때마다 회피하시는군요. 일단 진로일기를 작성하고 나서 선생님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라는 것인데요. 이 파행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요. 내담자의 저항 반응에 의해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대화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담자의 저항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해서 개입을 하게 돼요. 강박적 사고는 말 그대로 강박에 의한 사고죠. REBT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 REBT 상담에 합리적인 논박이 필요해요. 나는 의사가 돼야만 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모두 의사거든요. 의사가 못된다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학생은 의사가 못된다면 끔찍할 거라고 생각하는요. 그럼 ABCD 모델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라는 것이죠. 걸러내기는 제 상관은 늘 제 흉을 봐요. 지난번에도 제가 왼손잡이라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상담자가 물론 상관의 행동이 유쾌하진 않겠지만 선생님도 꽤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마치 상관이 선생님께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는데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재구조화는요, 말 그대로 지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좀 쉬운 말로 하면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 측면만을 보는 사람에게 긍정적 측면을 볼 수 있도록 강조해 주는 것이고요.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지나치게 집중하는 형태를 보인다는 이런 사소함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걸러내기에는 재구조화 기법으로 개입을 한다. 고정성에는 정보를 주게 하는데요. 남자인 제가 어떻게 간호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니까 상담자가 남자들도 간호사 일을 많이 해요. 한번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라는 정보 주기로 개입하고 있고요.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은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극복하고 싶어요. 하니까 의사결정을 하는데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 같네요. 불안감을 느낄 때는 먼저 심호흡을 한다면 선택을 해보세요 해서 잘못된 의사결정 방식에는 심호흡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개입을 하고 있어요. 자기인식이 부족해요. 나는 사람들의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사무실에서 왕따예요. 제가 꼭 미운 오리 새끼 같아요. 자기에 대한 그 자기 인식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이럴 때는 은유나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미운 오리 새끼는 나중에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서 모두에게 환대를 받지요. 라고 개입을 하고 있어요. 21년도 공시문제인데 코트리의 원형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은요, 원의 크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시간 차원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은 이거는 원의 배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3번에 방향성 단계는 미래 지향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한다 맞는 거고요. 4번에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고 계획된 기법을 실습하여 진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현계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변별성이 아니라 통합성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내담자의 유형과 상담자의 개입하면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거. 나는 전자공학 전공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성적은 안 좋아서 낙제할 것 같다. 양면적 사고를 나타내는 것이고 역설적 사고에 의한 증상의 기순으로서 상담자가 개입하는 것이에요. 강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